네, 안녕하세요. 창업의 살아남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많이 니즈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자금 확보에 관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초보 셀러님들이나 특히 초기 창업자분들은 자금이 항상 목마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창업을 하더라도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곳에서 이러한 저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면 자금이라는 것이 항상 꼬이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뭔지 이런 것을 한번 알아보는 그런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 초창기에는 수익보다 비용이 훨씬 많죠. 구조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돈을 만드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필수적으로 있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자금을 잘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확보된 자금을 잘 집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에서는 본인 자본이 있을 것이고 금융기관에서 저희가 은행권에서 받는 대출이 있을 것이고 정부 지원 사업 등을 참여해 가지고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 그리고 뭐 개인 투자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근데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부분은 정부 지원 자금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초기 창업자 대부분이 나름의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비용은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이때쯤이면 이게 되어 있을 것이며 이때쯤이면 이렇게 판매가 되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각자 가지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계획들이 대부분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자금을 모으고 창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더라도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면은 운영비나 생활비가 모자라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여유로운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유통은 특히나 내가 굴리는 금액에 따라서 나의 이익이나 아니면 어떤 파이, 캐파들이 커져가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이 자금을 확보하는 것에 중점적으로 생각을 두셔야 됩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총 4개의 플랫폼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플랫폼들은 다 제가 지원을 받아봤던 플랫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인 요령이나 어떠한 부분들을 더 잘 설명드릴 수 있겠다는 그러한 판단하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초보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자금을 확보하는 루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처음 플랫폼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상공인진흥공단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말 그대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주는 그러한 플랫폼입니다. 대부분의 대출 조건이 제조업은 10인 미만, 기타 뭐 도소매, 유통 쪽은 5인 미만의 그러한 기업들이 정책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알림마당, 지원사업, 정보공개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저희는 지원사업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여기 탭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안내문이 뜹니다. 여기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대리대출이 있고 직접 대출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리대출이란 여기 소상공인 지원공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줘서 이 보증서를 들고 은행으로 갑니다. 그래서 대출을 진행해주는 주체가 은행인 것이고요. 직접 대출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금을 입금해주는 형식입니다. 여기서 대리대출은 보증서가 끊겨있고 은행은 그대로 보증서를 끊어주는 거기 때문에 실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직접 대출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공단 측에서 담당자가 와서 내 사업장을 둘러보기도 하고 인터뷰도 진행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되는 대출입니다. 네, 아까의 그 경로로 들어와서 공고문을 한번 확인해 보면 뭐 여러 가지 카테고리의 대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초보 창업가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은 거의 하나예요. 제가 봤을 땐 일반 경영 안정자금, 일반자금, 업령 무관 소상공인 요 카테고리입니다. 뭐 저희가 뭐 처음에 창업하고 직원이 있는 경우도 거의 없을 뿐더러 제조업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통 초보 셀러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대부분 여기 일반 자금, 일반 경영 안정자금에 해당될 겁니다. 그렇지만 뭐 혹시 모르니 다른 카테고리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은 좋습니다. 혹시 모르게 내가 뭐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에 해당이 된다. 아니면 뭐 재도전, 그러니까 폐업 후 다시 도전하는 그런 것에 내가 또 해당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금이 어떤 거구나 하고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보시면은 금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지원해주는 그 대출 사업들은 굉장히 금리가 저렴합니다. 저희가 뭐 시중은행에서는 뭐 제일 저렴하게 받아봤자 뭐 6%, 7%인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제일 높은 게 5%, 제일 낮은 게 뭐 2%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보시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의 금리가 요 정도구나 한번 이것도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충 파악이 끝나셨으면은 여기 위쪽으로 스크롤 올리셔서
이 버튼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 이 버튼을 한번 눌러보십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러한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대리대출 2분기 정책자금 접수, 제도전 특별자금,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용자 이렇게만 보이는데 지금 제가 대충 보니까 직접 대출은 24년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직접 대출은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리대출밖에 접수를 받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대리대출 접수 신청하기 해서 대리대출 2분기 정책자금 접수 신청하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눌러보니까 접수 대충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확인해 보니까 여기서 신청을 하고 보증기관에다가 보증서를 저희가 신청해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은행을 가서 대출을 신청하고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었다, 부결되었다, 이런 게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밑으로 내려보니까 담보 구분을 선택해 달라고 하네요. 근데 여기서 신용보증서와 신용부동산이 있습니다. 대부분 신용보증서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이 신용보증서를 어디서 확보하는지 이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신용보증서의 경우에는 구글에 먼저 신용보증재단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있고 신용보증기금이 있는데 저희는 신용보증재단을 검색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서울신용보증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여기 부산신용보증재단 이러면서 지자체별로 신용보증재단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한 그 지자체의 신용보증재단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기 사이버 보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누르시고 보증 신청을 누르시고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크게 설명드릴 만큼 어려울 부분이 없고 그대로 신청해주는 그 기입란만 입력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이 끝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먼저 심사가 한번 들어갑니다. 그렇게 보증서를 발급해줘도 괜찮겠다라는 판단이 나오면은 저희가 보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심사가 들어가면은 한 2영업일, 한 3영업일 이내에 제 기억에는 보증서가 발급이 됐던 것 같은데요. 이 보증서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을 신청한 후에 발급을 받아도 되고요. 그러나 발급을 받은 다음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에서 자금을 신청해도 되고 이 순서는 무관합니다. 이 부분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보증서를 발급받았다는 가정하에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고요. 신청서 밑으로 이렇게 쭉 내리면 담보구분, 신용보증서 선택한 후에 다음 단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나와 있고 최대 한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서 두 개 보시면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땡땡땡땡 소공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땡땡땡땡 소공인입니다. 저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고요.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이 카테고리에 해당이 됩니다. 최도 한도가 7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7천만 원이 다 나오는 경우는 저는 못 본 것 같고요. 초기 창업자의 경우에는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 이 사이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모르니 최대 한도는 일단 7천만 원으로 적고 다음을 누르고 제가 진행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지만 저희는 여기서 이미 받은 대출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진행 사항을 보여드리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부분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내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간단한 류의 신청서 작성이니까요. 이런 거는 한번 쭉 보시면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플랫폼으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줄여서 중진공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플랫폼입니다.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서는 다양한 자금을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비해서 이 자금의 확보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신청하는 것 자체가 일단 힘들고요. 신청할 때 정말 예전에 저희 대학교 시절 수강 신청하듯이 그렇게 정말 빠른 인터넷 PC방으로 가서 정말 신청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신청을 하는 것도 어렵거냐, 신청이 됐다고 해도 서류 지원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높고 이 서류 지원이 통과가 됐으면 여기서 또 발표가 들어갑니다. 이 발표에서 또 선정이 되는데요. 이 발표를 준비하는 기간이 굉장히 또 힘들고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 통과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데요. 이 자금들의 경우에는 최소한도 1억에서 2억 정도의 그나마 조금 규모 있는 그런 정도로 자금이 지원이 되게 됩니다.
네, 중진공에서 주관하는 자금의 경우에는 선정도 어렵거나 선정이 되더라도 이 비용은 철저하게 사업적 명목으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개인 생활비로 이렇게 사용되는 건 절대 안 되고요. 사업적인 그런 내용들로 비용 증빙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분기별로 이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저희한테 메일 와서 어떤 걸로 지출했는지 증명해라,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진공의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금리가 정말 낮습니다. 금리가 1%대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1억을 대출을 받아도 한 달 나가는 이자가 12만원, 13만원 꼴, 뭐 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자가 없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자금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진공의 융자 계획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원 사업으로 먼저 들어가 보시고요. 첫 번째 탭입니다. 지원 사업에서 사업 개요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사업 개요로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공고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한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보시면은 이러한 정말 긴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공고문들을 보면은 이런 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뭘 읽어야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포인트들이 있어요. 읽어야 되는. 보시면은 여기에 지원 규모나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가 어떤 부분인지만 보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혁신 창업 사업화, 창업 기반 생산 기반 마련 지원, 저희가 들어갈 거는 요 정도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거에 대한 내용만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컨트롤 F를 눌러서 창업 기반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항목이 뜹니다. 창업 기반 지원, 전체 중소기업 금리 어떻고 대출 기간 어떻고 이런 것들이 다 보이죠. 이러한 부분들로 내가 해당되는 부분만 골라서 봐야지 이거 정독하다가 날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령들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중진공 자금의 경우에는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1년에 뭐 몇천억, 몇조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신청자가 그만큼 많다 보니까 예산이 조기에 종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초나 연 중순쯤에 거의 다 마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지금 신청을 하고 싶더라도 내년을 기약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아도 될 것이 어차피 이걸 준비하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뭐 내가 뭐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이 사업 계획서에 맞춰 가지고 내가 어떠한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시간을 요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런 중진공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도소매 업자들, 그러니까 뭐 어떠한 아이디어 없이 제품을 수입해 와서 파는 정도로는 자금을 내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업 계획서를 만들 때 내가 이러한 부분에 니즈가 있었고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이러한 제품을 개발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별도 영상으로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각 지자체별로 지원해주는 공고를 활용한 저희가 지원 사업을 발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뭐 소상공인진흥공단, 뭐 중진공, 뭐 신용보증기금 뭐 이런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많이들 홍보가 안 되어 있고 설마 내 지자체에서 이런 걸 하려나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경기도 광주에 소재한 회사이기 때문에 광주시청으로 들어와 있고요. 내가 만약 뭐 서울의 강동구에 산다 그러면은 강동구청을 쳐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각 구청, 시청, 군청 뭐 이런 별로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여기서 찾아야 되는 부분은 공고를 띄워주는 게시판이에요. 그 게시판을 찾는 방법은 뭐 다 보는 것밖에 없죠. 광주 소식 공고,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키워드로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지원되는 사업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뭐 저희가 키워드를 좀 몇 개 정리했는데요. 뭐 사업, 창업, 소상공인, 기업, 융자, 대출, 자금 뭐 이런 키워드들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이걸 한 번에 검색하라는 말은 아니겠죠. 하나하나씩 잘라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먼저 자금을 한번 쳐볼게요. 자금은 치니까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네요. 요거는 저희가 해당이 안 되니까 패스. 자, 대출도 마찬가지 안 나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융자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융자도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한번 쳐볼게요. 소상공인 치니까 네, 여기 광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 계획 공고, 뭔가 우리와 맞는 그런 공고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첨부 파일 공고문 한번 다운받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고문을 확인하니까 보증규모 100억 원, 운전자금은 거의 대부분의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자금입니다.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특례보증 지원,
5년 이내 신청일 현재 관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일부터 2개월 이상 지난 소상공인, 거의 대부분의 여기 지자체에 소재된 사업자라면은 받을 수 있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규모 1억 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공고일이 올해 12월까지입니다. 근데 공고일이 2024년 1월이고 마감이 12월인데 아직까지 공고가 떠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네, 다음은 판판대로라는 플랫폼입니다. 이 판판대로는 여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플랫폼인데요. 저희 온라인 사업자들에게 도움되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원사업 바로 가기 보면은 킴스클럽 오프라인 팔로 지원, 저희가 뭐 킴스클럽에다가 제품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사업인가 보네요. 이런 것도 말고도 자사물 구축 지원, 뭐 스마트 물류 지원 사업, 그런 다음에 뭐 마케팅, 크라우드 펀딩, 공영 쇼핑몰, 홈쇼핑, 뭐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쭉 한번 볼게요. 정기 구독 사업 만들어주는 그런 플랫폼도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온라인 기획전으로 우리가 함부로 진행할 수 없었던, 그렇게 진행하기 힘들었던 그런 다양한 기획전에 노출되는 그런 지원 사업도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온라인 쇼핑몰 판매 지원, 우리가 정말 필요한 내용이죠.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은 소상공인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 내 기획전 노출 및 쿠폰 지원을 통해 상품의 안정적인 판로 구축 및 시장 경쟁력 강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잘 읽어보면요. 쿠팡, G마켓, 11번가 등 국내 대형 민간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 우리의 제품들을 노출시켜주고 기획전을 열 수 있는 그런 말 그대로 판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이 플랫폼도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4가지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초기 자금을 확보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양한 관계 부처들의 지원 사업 공고를 항시 모니터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필요한 자금을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좋은 이율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각 기관에서 안내하는 공고문의 내용이 처음엔 눈에 잘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중진공 공고처럼요.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요령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만 컨트롤 F로 검색해서 본다든지 뭐 이런 훈련이 되어 있다면은 이런 공고문들 보는 것도 전혀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 놓으면은 어떤 기관에서는 보통 필요 서류나 뭐 사업 계획서 요청 이런 것들이 비슷한 그런 플로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작업을 잘 해놓으면은 내가 만약에 소진공에서 작업을 해놓은 걸 중진공에서 이용할 수 있고, 중진공에서 작업을 해놓은 거를 나중에 뭐 신용보증기금에서 뭐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뭐 이런 연동성이 있으니까요. 한번 잘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앞서 안내드린 각 지자체별 그 공고 있죠. 뭐 광주시청이면 광주시청, 강동구청이면 강동구청, 뭐 이런 식의 공고는 지원자가 거의 없어요. 홍보도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다 보면은 조금 더 보다 쉽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